보랏빛 소가 온다. 세스 고딘의 마케팅 혁명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책은 마케팅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말 그대로 리마커블한 책이에요. 이 책의 매력과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출발해 봅시다. 프랑스 들판에서 만난 보랏빛 소 첫인상. 상상해 보세요. 프랑스 시골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에서 소 떼를 보고 있어요. 검은 소, 갈색 소, 하얀 소. 처음엔 그 풍경이 너무 멋지죠. 근데 한 20분 지나면 솔직히 좀 따분해져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보랏빛 소 한 마리가 나타난다면 와,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소만 기억에 남겠죠. 세스 고딘은 바로 이 보랏빛 소라는 강렬한 비유로 책을 시작해요. 그는 말해요. 이제 평범한 건 통하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입소문을 내게 하려면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 무언가가 필요해. 이 책은 단순한 마케팅 이론서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창작자, 심지어 개인 브랜드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책의 핵심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보는 리마커블함. 보랏빛 소가 온다는 한마디로 평범함을 버리고 리마커블해지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세스 고딘은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예를 들어 TV 광고나 대량 배포, 전단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단언해요. 왜냐? 세상은 이미 광고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그런 평범한 메시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는 리마커블한 제품이나 서비스, 즉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입소문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 책의 매력은 추상적인 이론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정말 생생한 사례들로 그 메시지를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사례 1, 애플의 아이파드, 리마커블의 아이콘. 2000년대 초 MP3 플레이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삼성, 소니, 크리에이티브 같은 회사들이 비슷비슷한 기기를 쏟아냈죠. 그런데 애플이 아이파드를 내놓으면서 게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이파드는 단순히 MP3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세련된 흰색 디자인, 직관적인 클릭휠, 그리고 천국을 주머니에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완전히 새로웠죠. 애플은 기술뿐 아니라 감성을 팔았어요. 아이파드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기분이었죠. 이게 바로 보랏빛 소예요. 평범한 소 떼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 사례 2, 더치 보이 페인트. 작은 변화의 큰 파급력. 또 다른 사례로는 더치 보이라는 페인트 회사가 있어요. 페인트 시장은 정말 지루한 시장이었어요. 모두가 비슷한 색상, 비슷한 품질의 페인트를 팔았죠. 그런데 더치 보이는 혁신을 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금속 캔 대신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도입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줬고 더치 보이는 단숨에 시장에서 주목받았죠. 이 사례는 제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울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줘요. 포장이나 유통 방식 같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리마커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례 3, 스타벅스와 스니저의 힘. 세스 고딘은 스니저 SNEGRS라는 개념을 소개해요. 스니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들이에요. 스타벅스가 초기에 성공한 비결은 바로 이 스니저들 덕분이었죠. 스타벅스는 그냥 커피를 판 게 아니에요. 매장의 따뜻한 분위기, 바리스타의 친절함, 심지어 로고가 새겨진 머그잔까지 모든 게 독특한 경험이었죠. 커피 마니아들은 이 경험을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파했어요. 야, 스타벅스 가봤어? 완전 다르다. 이런 입소문이 스타벅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든 거예요. 사례 4책 자체가 리마커블한 마케팅. 가장 재밌는 사례는 이 책의 출간 과정이에요.
세스 고딘은 보랏빛 소가 온다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판하지 않았어요. 그는 패스트 컴퍼니라는 잡지에 책의 요약본을 싣고 배송료 $5만 내면 책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했죠. 결과는 3일 만에 5,000권이 모두 소진. 심지어 책은 보랏빛 우유 팩 모양의 패키지에 담겨 있었어요. 추가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겐 12권 묶음으로 $60에 판매했고, 이 전략은 책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세스 고딘은 자신의 메시지를 몸소 실천한 거예요. 이런 대담함이 바로 리마커블함의 정수죠. 핵심 메시지, 리마커블해지는 법. 이 책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강렬해요. 리마커블해져라. 세스 고딘은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OPPR 오디오시티, 프라이스, 프로모션, 퍼블리서티, 패키징의 새로운 P, 즉 퍼플 카우를 추가했어요. 이 보랏빛 소는 단순히 제품의 차별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서비스, 심지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까지도 독특하고 기억에 남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안전한 길은 위험하다. 세스 고딘은 말해요. 가장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하다.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무난한 제품을 만들죠. 하지만 무난함은 곧 잊히는 걸 의미해요. 그는 소비자 조사로 모두가 좋다고 하는 제품 대신 소수의 열광적인 팬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라고 해요. 예를 들어 40대가 좋아하지만 20대가 싫어하는 디자인과 20대가 열광하지만 40대가 거부하는 디자인 중에 후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소수의 열정적인 팬들이 입소문을 내고 그게 결국 시장을 바꾸니까요. 패션 브랜드 슈프림 서프림을 생각해보세요. 모두를 위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스트리트 패션 마니아들에게는 성지 같은 존재죠. 그 열정이 브랜드를 키운 거예요. 스니저와 오타쿠를 공략하라. 스니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얼리 어답터들이에요. 오타쿠는 특정 분야에 푹 빠진 마니아들을 뜻하죠. 세스 고딘은 이들을 겨냥한 제품을 만들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해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초기 테슬라 전기차는 자동차 마니아와 환경을 생각하는 얼리 어답터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블로그, 유튜브, 소셜 미디어에 공유했죠. 그 입소문이 테슬라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스니저를 찾아야 해요. 그들이 여러분의 보랏빛 소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3. 실험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스 고딘은 끊임없는 실험과 혁신을 강조해요.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 결국 리마커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죠. 로지텍의 로지 RTCH를 예로 들어볼게요. 로지텍은 원래 평범한 마우스 제조업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실험했죠. 결국 스타일과 기능을 결합한 혁신적인 마우스와 키보드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유튜버라면 새로운 콘텐츠 형식을 시도해보거나 블로거라면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을 테스트해볼 수 있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을 리마커블하게 만들 거예요. 4. 마케팅은 제품 개발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세스 고딘은 마케팅의 본질이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고 해요. 진짜 마케팅은 애초에 리마커블한 제품을 설계하는 데서 시작돼요. 광고는 그 리마커블함을 알리는 도구일 뿐이죠. 구글을 생각해보세요. 구글은 검색 엔진을 만들 때부터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빠르고 정확한 검색 결과, 깔끔한 인터페이스, 이게 구글을 리마커블하게 만들었죠. 광고 없이도 사람들은 구글을 찾았어요. 이게 바로 세스 고딘이 말하는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시사점 우리 삶에 주는 교훈. 이 책은 단순히 기업 마케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스타트업, 비영리 단체, 심지어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교훈을 줘요. 그럼 이 책이 우리 삶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차별화는 생존의 열쇠. 오늘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평범함은 곧 잊히는 걸 의미해요. 기업이라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라면 자신의 스킬이나 브랜드를 독특하게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하는 로고, 디자인 대신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친환경 패션 브랜드에 특화된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보랏빛 소가 될 수 있을까요? 소수의 열정적인 팬을 만들어라.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누구도 깊게 만족시키지 못해요. 세스 고딘은 소수의 열광적인 팬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유튜버라면 모든 연령대를 타겟으로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특정 취미레고 마니아나 커피 애호가를 타겟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콘텐츠를 열정적으로 공유하고 팬이 되어 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음식 사진만 올리는 푸드 인플루언서들이 성공하는 것도 이 원리 때문이죠. 3.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험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일부예요. 세스 고딘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스타트업이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개인이라면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기존 방식을 바꿔보세요. 아마존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마존은 파이어폰 같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으로 AWS 같은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4. 진정성이 마케팅의 핵심. 리마커블한 제품은 화려한 광고로 포장된 게 아니라 진짜 가치를 제공해야 해요. 소비자들은 거짓을 금방 알아차리죠. 패타고니아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제품과 브랜드 전반에 녹여냈어요. 단순한 의류 브랜드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죠. 여러분의 브랜드나 프로젝트도 진정성을 담아야 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영감과 논쟁. 보랏빛 소가 온다는 2003년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아마존 베스트 100,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독자들의 리뷰를 보면 이 책이 단순한 마케팅 책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영감을 준다는 점이 돋보여요. 긍정적인 반응. 한 독자는 아마존 리뷰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만든 제품이 왜 주목받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평범함을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내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죠. 또 다른 독자는 세스 고딘의 문체가 너무 유머러스하고 직설적이어서 읽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보랏빛 소라는 비유가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어요. 마케팅 전문가들도 이 책을 마케팅 바이블로 불러요. 서울대 경영학과 김병도 교수는 세스 고딘은 차별화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며 리마커블이라는 개념이 시장에서 성공의 열쇠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책의 사례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나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봤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이 책을 읽고 제품 포장을 완전히 바꿨고 그 결과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비판적인 반응.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일부 독자들은 2000년대 초반의 사례들이 지금은 좀 낡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파드나 더치보이 같은 사례는 디지털 마케팅이 주류인 지금과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죠. 또 다른 독자는 리마커블하라는 건 알겠는데 대기업에서는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어요.
실제로 대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마저도 이 책이 얼마나 강렬하게 사람들을 자극했는지를 보여줘요. 논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리마커블한 책의 증거 아니겠어요? 너의 보랏빛 소는 뭐야? 자, 여러분. 보랏빛 소가 온다를 통해 세스 고딘이 전하는 메시지 잘 느끼셨나요? 이 책은 단순히 마케팅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독특하고 더 대담하고 더 리마커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줘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 책을 읽어본 분이라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혹은 이 책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이나 일에 어떤 영감을 줄 것 같나요? 세스 고딘의 리마커블이라는 개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보랏빛 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